자, 다찬 교수입니다. 오전 5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새벽을 이용해서 좀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HLB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고, 최근 이 주가 급락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매수 해결을 판단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HLB 생명과학을 흡사합병하는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독 HLB 생명과학의 주가가 약했던 이유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HLB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히 이제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합병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요 구간대에 여러분들이 합병을 반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식 매수 선택 행사 기간, 이게 뭐냐면 내 주식을 사가라라고 해서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실제로 7,500원에 400억까지는 HLB 생명과학의 물량을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일에 40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재 6,000원대에 있는 HLB 생명과학이죠. 결국 뭐냐면 7,500원까지는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500원 외에 그 상단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건데, 그것도 공시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링크 주도 남겨놓을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30일과 8월 18일이에요. 자, 진양권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7월에 신청하게 되면 클래스 1일 때 기준으로 따지면 7월에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승인 여부를 받을 수 있고, 넉 달 더 걸린다고 한다면 11월, 12월까지 이 안내는 또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클래스 1이냐 2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진짜 애매한 상황인데, 내 주식을 거래 정지시킨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제 불만의 요소가 생길 거예요. 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은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주 이 상장 일정도 8월 19일이에요. 진짜 엄청 애매한 구간대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내가 대응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양권 회장의 의도는 무엇인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HLB는 HLB 생명과학을 흡사합병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글로벌 판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환기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열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뭔가 환기 종목이라는 건 뭐죠? 거래소에 지적 사항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HLB 입장에서는 HLB 생명과학에 뭘 떠안겠다는 거죠? 부채 및, 그죠? 안 좋은 점도 전부 다 떠안겠다. 그럼 HLB 생명과학은요? 입장에서는 모회사가 실제로 흡수합병해 준다고 하다면 이걸 다 털어버린다는 게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이걸 좀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주주들한테 1,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해놓고 8월 21일자 했던 행동은 뭡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빚을 1,200억 뭐죠? 줄이겠다. 그래서 유상증자 했었고 전환사채를 또 500억까지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좀 재밌는 건데, 이게 HLB에도 주가 영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자공시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제가 과거에 최근에 HLB 테라퓨틱스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쵸. 최근에 전환가액의 조정 공시. 그러면 HLB든 HLB 생명과학이든 HLB 테라퓨틱스도 우리 계열사 한 번에 묶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최근에 제일 강했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 부분이었죠. 4월 1일자에 즉 뭐죠? 전환가액 9,800원짜리를 8,800원짜리 하향 조정하는 부분. 이게 다시 이 리픽싱 조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테라페틱스의 주가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영상이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쵸. 이게 제일 강했던 이유죠. 그러면 생명과학의 주가가 약했던 이유도 지금 드러나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제가 계열사의 순번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었죠.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힘들이 HLB와 HLB 제약으로 향할 것이다. 이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생명과학의 또 전자공시사항을 봐야 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봐요.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과학 자, 뭘 봐야 되냐면 생명과학의 최근에 조용호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이 있는 거 아시죠? 2월 13일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채의 권리의 행사 얼마죠? 8,990원 취득 단가예요. 근데 얼마 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나와 있죠. 3월 15일부터 언제? 거래 종료일이 4월 13일이에요. 그럼 우리 가만히 한번 놓고 봅시다. 4월 13일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언제 떨어집니까? 응? 이 날짜 떨어지지 않나요? 그럼 이 사이에는 지금 이들이 거래 금액을 따졌을 때 시간의 방식을 통해서 취득 처분 단가 1080원까지는 팔아 제끼겠다라는 뜻 아니네? 그러면 우리는 생명과학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번 주 안에는 생명과학을 미리 팔았던 그들도 예, 1080원? 요 가격까지 순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학의 주가는 지금 현재에서 7,500원 단의 뭐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나쁜 건가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상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흔들리지 말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정도 우리가 체크해 볼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마 그쵸? HLB 생명과학도 전환사채를 최근에 또 발행했던 거 아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직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전환사채권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요. 자, 요 부분이 2025년 5월 15일에 전환가의 행사 가격이 8,662원짜리가 하나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8년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전환할 수 있는 게 1,200원짜리가 하나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 보시게 되면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 사채 요 부분도 역시나 8월 29일에 전환할 수 있는 물량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매수 청구 기간 이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4월 며칠이죠? 지금 조영우 사장이 지분 매도 할 수 있는 일정 요 부분이죠. 맞죠? 요 부분한테 주가는 일단 생명과학 끌어올리고 HLB도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좋아.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재밌는 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HLB 생명과학 보게 되면 2024년 7월 8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전환사채권에 대한 부분이 3개월마다 리픽싱 되는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11회차의 전환사채요. 자, 11회차 전환사채. 잘 보시게 되면 7월 8일이죠. 그럼 우리 석 달 단위로 하게 되면 이게 언제죠? 7, 8, 9, 11, 12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4월 8일에 무엇을 한다?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HLB는요. 지금 이번 주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환가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 둘, 셋 3일은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환가액 조정 또 있었던 걸 볼게요. 6월 달에 전환가액을 조정했던 적이 또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7월에 같이 있었어요. 11회차, 12회차. 그죠? 9,950원 막 이런 식으로 올렸던 건데 이걸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게 되면 7월, 그 다음에 6월이죠. 그럼 이 6월 달은 지금 또 연장되게 되면 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4월 8일이 아니고 자 5월 24일로 넘어가네. 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이번 주는 주가 올려놓고 그리고 만일에 마지노선을 조용호 사장이 1080원 요 부분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언제죠? 24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했었으니까 5월 24일에도
또 한 번 맞춰서 주가를 끌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네. 그죠? 이거 재밌는 사실인데 우린 또 더 재밌는 사실들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8월 21일자의 전환사채. 이들은 언제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죠?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게 되면 8월 29일부터 주식을 뭐죠?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이들 지금 HLB는 전환사채나 어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번 더 찍어낼 가능성도 크다라는 걸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소멸이 될 거니까. 잘 봐요. 지금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했던 이 HLB 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전환가액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뭡니까? 주가는 오를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LB 생명과학의 주가는 이번 주는 분명히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환가액의 조정 4월 8일 그리고 5월 이벤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은 오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특수관계인들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JJA셋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동희 특수관계인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HLB에도 사실 이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 전환사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는 우린 또 이걸 보면서 테라퓨틱스를 보면서도 알 수 있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25일자에 이건 또 HLB입니다. HLB 보게 되면 330억의 전환사채 65,900원짜리인데 낮춘다고 한다면 46,167원짜리로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 근데 여기 아까 JJS 이동희 두 번 등장하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다시 또 3월 8일자로 넘어가게 되면 요 3월 8일자에 들어가게 되면요. 특수관계인들이 또 나와요. 600억짜리 전환사채. 얘네들이 제일 센 애들이에요. 79,670원짜리 전환사채였는데 낮춘다고 한다면 55,7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깔 사채예요. 지금 잘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JJS에 또 등장하죠. 쌍용차에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사람들. 김복덕이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했던 소룩스의 전 대표. 지금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이동희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들은 전환가액의 조정과 무엇이죠? 일정에 맞춰서 HLB 생명과학을 눌러댄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근에 전환가액을 조정했던 부분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HLB도 역시나 전환가액의 조정을 통해서 3월 10일에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죠? 72,000원짜리를 79,670원짜리로 상향 조정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 테라퓨틱스도 역시나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계열사를 얘가 제일 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컴퓨터가 왜 그러죠? 자, 통신 상태가 조금 이제 안 좋아서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HLB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제일 먼저 강할 것인가? 계열사를 먼저 공략하고 즉 HLB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가장 강할 것이고 그리고 얘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 이후에 HLB로 힘이 몰려 들어올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계열사들을 제가 생명과학을 유독 여러분께 다루지 않았던 거는 자금줄로 사용했던 생명과학. 얘는 제일 마지막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했던 게 사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과거 여기서 지금 주가 상승 나왔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의 지금 이제는 조정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즉각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쓰임새는 끝났잖아. 저랑 그 공식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과학의 주가는 이제 바톤 터치해서 다시 못 올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쪽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정확히 나오네. 그리고 세 번째로 HLB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HLB도 이건 악재라고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때처럼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이 나온다?
맞아요.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거 자료집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CRL, 이제 PAL을 이번 주에 항서제약으로부터 수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HLB 대응 전략, CRL을 받았을 경우,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우리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클래스 1, 클래스 2를 받았을 때 이 부분과 아니면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의 전략, 다시 수정한 자료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따 좀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이 주가에는 나쁜 게 아니다. 이제 생명과학을 움직이겠다는 건데, 자, 제가 이제 3월 20일 여러분들께 경제를 공부하고 여러분들 도와드린 채널을 통해서 HLB 못 드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비중 던 것은 절대 여러분들 늘리지 마시고 분명히 74,600원에서도 접근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왜? 정확히 이 부분에서 3월 8일자 되는 부분에서 그들이 지분을 매각하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절대 비중을 늘리지 마세요. 그죠? 뭐 소룩스와 HLB를 비교해 드리면서도 소룩스의 김복덕이가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주가의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과거부터도 진짜 여러분들께 진짜 리스크 관리가 절대 더 중요한 거다.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라고 해서 3월 10일자부터 지분이 나온다고 미리부터 알려드렸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 좀 쓴소리를 좀 했었죠. 3월 20일.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고 여러분들 경제 채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3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늘려가겠다, 시간 내에서 쫓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3월 8일자의 전환사채 이들이 공시상 낸 거는 가짜입니다. 79,670원짜리를 등장시켰죠. 여기서 이제 시간 내에서 쫓아가시면 안 된다. 이거 쉐이크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간대에 매수하는 건 진짜 바보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현금 만든 것은 그대로 보유하세요. 절대 여러분들 시간 내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때 초긴급 폭등, 시간의 폭등은 물량 떠넘깁니다라는 영상을 좀 제작했었죠. 사실 간단히 한번 볼 텐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잠깐 보도록 안녕하세요. 하실게요. 기타치 않겠습니다. 자,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돼서 이거를 내가 추격 매수해서 물타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12일 전에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고 실제로 100% 손절했습니다. 오늘 저녁 잠 올 것 같아요. 잘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실제로 여기서 끝냈다고 한다면 뭐 영상을 여기 올려드리는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제가 3월 8일자에 그들은 여기서 전량 매각했다고 하네요. 기다려 보시고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여기서 올려드렸죠. 어떤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 말씀을 드렸죠. 예, 3월 24일에 HLB 당일 전략 필독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열사들의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장중에 이 사건 나오면 HLB 테라피틱스 이후에 HLB로 돈이 몰려 들어갈 겁니다. 라는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에 대한 부분을 클래스 1이 확실합니다. 라고 해서 또 진양권 회장이 발언을 해버리잖아. 그럼 뭐가 제일 셀까? HLB와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이 더 셀 수 있어. 장중에. 왜 그럴까? 얘 때문에 빠진 거니까. 테라피틱스는 교모세포종이니까 옆에 있다가 때려 맞으니까. 근데 이 코멘트 나오기 전에 얘가 제일 셌을 거야. 자, 이것도 역시나 8일 전에 왜 HLB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이날 제일 강하다가 그 다음에 HLB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가?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날 잔전 거래를 통해서 요즘 뭐 장 8시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제일 강할 것이다. 근데 이때 강하다가도 어느 쪽으로 힘이 장중에 몰려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HLB나 계열사 HLB 제약으로 몰려 들어온다는 건 클래스 1 확실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계열사의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겠냐. 단기반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봐야 된다. 그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HLB 사실 3분의 1은 좀 덜어놓지 않았습니까? 3분의 1절은 놔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히 잘은 모르겠다. 사실 근데 뭐 오늘 오른다 했으니 계열사가 오르다가 힘이 이쪽으로 몰린다 했다. 51,900원에도 다시 한 번 더? 그죠? 자,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요. 3월 25일에 환율 급등으로 상승풍 둔화됐다. 그럼 3분의 1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3분의 1 그대로 들고 갑니다. IR 공시 나왔을 때. 거래량은 아쉽지만 강하다. 시장 빠졌다고 해서 던지는 게 아니다.
그죠? 지금 3분의 2는 그대로 들고 가자 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말한 전략대로 해봅시다. 3분의 2는 그대로 홀딩합시다. 57,600원에도 시장 빠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자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월요일에도 흔들리지 마라. 아직 단기 일정 있다. 테라피틱스도. 그리고 오늘은 그냥 아래로 때리려고 하는 거네요. 54,300원. 흔들리지 말자. 모건스테일리의 매도. 그죠? 공매도 타겟이라고 하는데 3분의 1 덜어놓은 거 제외하고는 바닥에 산 거는 들고 간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반드시 들어와서 기타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급등 나오는 종목 정말 많이 있죠. GNC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HLB뿐만이 아닌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도와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부토건 팔아야 된다. 시장 급락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영상 올라갈 때도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는 채널이라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게 되면 그래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은 무조건 매도해라. 아닌 거는 매도해야 된다. 사야 되는 건 사야 된다. 정확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HLB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집도 하나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이 부분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식타짜 안교수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주자란 3기 채널이고요. 제가 이번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H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꼭 말씀을 한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100% 사기입니다. 제 채널은 공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고 20여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저 이제 올해 50대 중반 됐고요. 선배님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HLB 말고도 우리가 사실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제가 다뤘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걸 좀 도와드렸죠. 어떤 걸 도와드렸습니까? 시장이 급락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HLB 팔아야 된다 이런 말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오늘 이제 공매도 재개되지 않습니까? 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자, 우리가 대차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매도랑. 자, 대차거래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 대차 거래가 보시게 되면 이게 급작스럽게 좀 증가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좀 감소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지금 37만 주의 대차 거래가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볼게요.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순매수로 이제 이렇게 찍혀 있죠. 우리 이거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매도가 이렇게 크게 사용하면서도 시장의 급락 사건을 통해서도 이들은 분명히 무엇을 한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유튜버들이 이젠 살 단계 아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럼 나중에 더 오르면 언제 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을 덜 때는 덜고 사야 된다는 건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그게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가 아닐까 싶고요. 매일 윗방향을 잡는 것도 아랫방향을 잡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매일 라이브를 진행하는 영상 중에 하나죠. 하루 전에도 이때 보시게 되면 시간이 8시 55분이었죠. 이때 이제 공부하는 채널 소개시켜드리면서 또 말씀드리는 종목들 왜 그러냐면 지금 급속도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트럼프 이번 주에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 부과할 것 이렇게 이야기 계속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봤을 때 과거에 2% 이상 하락 시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제가 이거 오늘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2월 3일, 2월 28일, 3월 10일 세 차례 중에 2% 이상 밀렸던 날이 있었어요. 2월 28일 다음 날이 저점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당일이 저점이었습니다. 단기 바닥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2.2%까지 오늘 급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일단 단기 저점.
네, 단기 요점이 형성돼야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업종 지수의 자,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 했죠. 그러면서 HLB 먼저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만일에 3분의 1절 덜어놓은 게 있다고 한다면 미처 편입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발적인 부분이라도 우리가 기회를 활용해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HLB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셨을 텐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 3분의 1은 여기서 정리를 했죠. 그죠? 자, 지금 3분의 2는 그대로 가져가자. 가져가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물량은 이제 그대로 가져가자.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리고 시장 급락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영상도 있었고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팔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뭘 보자라는 거냐면 상장 폐지되는 리스트도 한번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급락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아, 요게 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할 때 제가 몇 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거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오후 3시. 이것도 이제 3월 31일 날, 즉 그제죠. 그제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 한번 다뤄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HH라고 해서 보내놓으시면 제가 그 공부하는 채널 라이브 제작하는 라이브 진행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HLB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배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오후 3시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말했던 종목들은 다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채널, 제가 공부하는 채널을 통해서 한 번 더 일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3시 5분 지나가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종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클로봇하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일단 우리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면서 가져갈 겁니다. 자, 클로봇, 그다음 유일 로보틱스. 자, 일단 비중을 확대한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오션은요. 현재 부근대에서 우리가 오늘 저점에서 64,000원대에 사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역시나 우리는 보유한다. 그리고 비중 분명히 향후에 한 번 더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HLB. 사람들이 이거 뭐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뭐 대차거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냥 멍멍이나 이야기하는 소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지금 매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3분의 1절 덜어놓은 거 빼고 3분의 2절은 가져간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는 좀 깔끔하게 이야기해드리죠. 멍멍이 얘기하는 거라. 자, 여기서 이제 그대로 3분의 2는 가져간다. 밑에서 잡은 거요. 그리고 앞에서 보였던 게 클로봇. 시장 안 좋을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다음날 이런 부분들 나왔고 그리고 아까 그 유일 로보틱스 이거 말고도 다 막 급등 나왔어요. 요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19% 이렇게 급등 나왔죠.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HLB도 가져가야 될 건 가져가자. 뭐 하이제리는 가져가자. 그리고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커버리지 제가 도와드린다. 편입하자. 그죠? 두산 메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볼 것인가. 여기서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가져가자. 그리고 GNC 에너지도 역시나 여러분들 가져갈 건 가져가자. 이렇게 도와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HLB뿐만이 아니고 제가 순간순간 재료들 나왔을 때 올려드리는 부분이라서 8345-3409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아까 그 혹시나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영상 올라가는 란이 여기 링크 주도 남겨놓을 거니까 여기 제 개인 번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링크 주소까지도 발송해 드릴 텐데 웬만하면 여기 참고하셔서 링크 주소에 대기해 놓으시고 바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 번호로 승인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이 닉네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즉각 승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더 잘하겠지만 기타 다른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수익 지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처럼 그죠? 여기 오셔서 HLB뿐만이 아니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거를 거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전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혼자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HLB 그리고 다른 어떠한 시장의
흠직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팔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합니다. 그죠? 자, 뭐 전날에 있었던 것들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숨겨서 뭐 합니까? 있었던 부분 바로바로 나왔을 때 빨리빨리 올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천기누설 이렇게 멋쟁이 소룩스 GNC 에너지 당일부터 커버리지 들어가겠습니다. 14,450원에도 이렇게 일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 잡을 때 저는 아래로 잡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아래로 잡을 때 HLB도 역시나 사야 되는 구간에서는 풀매수하자.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자. 전환사채 이슈부터 시작해서 아마 뭐 이런 이야기,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부분들, 뭐 소록스와 비교해 드렸던 부분도 있었죠. 여기서 2월 13일에 여기서는 주가 오르고 빠진다. 왜? 바로 이 소록스의 김복덕이 전 대표가 여기서 뭐죠? 점한가 우리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필드에서 몇천억 운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자, 일단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일단 HLB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HLB 생명과학은 좋을 것이다. HLB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일단은 급등보다는 가격 조정 또는 좀 약간 좀 소폭의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자료집도 수정해서 바로바로 여러분께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주식타짜 교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주식자명 원이 없겠다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아시죠? 감사합니다.